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오늘은 생존 법칙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법칙은 Do the comparative analysis. 한마디로 경쟁 분석을 해라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더라도 내 채널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잘 나가는 다른 채널들의 조사, 분석, 함으로써 내 채널 또한 그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면서 참고하면서 잘 나갈 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다 각자 자기만의 틀이 있고 자기 그 생각의 틀에서 나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것이 있다라고 있는 그런 믿음과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경쟁자 분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회사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외로 이 경쟁자 분석에 많은 회사들이 소홀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성공한 기업들은 이 경쟁자 분석을 전담하는 다른 부서를 둘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Okay, let's get started. By analyzing the strengths, weaknesses, strategies, and target markets of competitors, you can identify your own selling points and competitive advantages. 자, 그래서요, 이 첫 번째 문장은 by로 시작하는데요. by 다음에 동사 원형의 ing 꼴로 오면서 어떻게 해석이 돼요? by가 뭐뭐 함으로써, by analyzing, 그러니까 분석함으로써, 뭐를, 그러니까 그 장점, strengths, 그리고 단점들, 그리고 전략들, 그리고 target market 하면 뭐 어떤 표적 그런 마켓, 그런 내가 팔고자 하거나 하는 소비자 마켓이죠. target market of competitors. 자, 요것도 전형적으로 그 경쟁자들의 이런 장점, 단점 뭐 등등을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 명사가 competitors, 이 명사가 그 앞에 나오는 명사로 수식할 때는 어떻게 of 쓰고 그리고 명사 붙여서 그 경쟁자들의 이런 점들 이렇게 해석이 수식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다시 또 확인하시고요. 한마디로 이걸 쉽게 그냥 예를 들어 유튜브라 치고 이 유튜브들의 이런 내 경쟁자들의 이런 거를 분석함으로써 그래서 you can identify your own selling point. selling point 하면 한국말로도 뭐 포인트가 뭐야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핵심이 뭐야. 팔려는 핵심들이 뭐고 장점이 뭐야. 그리고 and competitive advantages. 하면 이 한국말로 그 competitive advantage 하면은 뭐 경쟁 우위라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냥 그 말 자체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경쟁력이 있는 장점들, 나만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장점들이 뭔지, 그리고 팔려는 포인트가 뭔지, 핵심이 뭔지 이거를 그 identify, 그러니까 알 수가 있다, 밝혀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네요. 요게 바로 그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 생존 전략 세 번째에 do the comparative analysis. 그러니까 경제 분석을 요렇게 한다. 이제 요렇게 그 의미가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자, 그리고요, 이 competitive, 이 형용사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요게 뜻이 요걸 약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선은 뭐, 제일 쉽게 경쟁적인, 아니면은 뭐 경쟁력이 있는, 또는 뭐 경쟁심이 강한, 요런 뜻으로도 좀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는 competitive advantages 해서 뭐 그런 경쟁적인 그런 장점 아니면은 competitive prices 경쟁력 있는 뭐 가격
요렇게. 아니건 또는 경쟁심이 강한. 요게 사람으로도 주어가 와서 제가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This year, the students are insanely competitive to a point where it's not healthy. 자, 오늘 요 문장만 외워도 오늘 강의를 뭐 하나 진짜 제대로 이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추천하는 문장인데요. 우선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우선 간단하죠. This year, 올해는 그 뜻이 학생들이 insanely 하면은 정말 미칠 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미칠 정도로 미칠 듯이 경쟁적이대요. 경쟁심이 강하다. 요렇게 해석이 제일 뭐 한국에서는 다 그 의역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To a point where it's not healthy. 자, 요게 to a point부터 끝까지가 한마디로 이 경쟁심이 강한 거는 어느 정도를 더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이. 근데 그게 어떤 거에 해석을 하면 to a point where it's not healthy 하면 to a point 하면 뭐 정도로 라고 어떤 정도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본다면 일종의 장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 점이라고 봤을 때 그 점이. 근데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받는 게 관계 부사가 뒤에 와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할 때 to a point where 이렇게 외울 때 to a point where 에서 요렇게 그 관계부사 이 where 중에 이 한국 사람들이 약간 관계부사 어려워하는데요. 요 문장만 외워도 얼마든지 이 관계부사를 내가 일상에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요 아주 좋은 전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to a point where 이거는 굉장히 그 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특히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 걸로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to a point 하면 포인트가 약간 한 점이니까 장소가 되죠. 그러니까 뒤에 관계부사라는 게 where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이 관계부사라는 거는 물론 이제 관계대명사처럼 두 문장은 있는 건데 그 where 그 밑으로 여기서는 it's not healthy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사의 역할을 한마디로 하는데 where 이하가 근데 이게 문장이야. 문장으로 쓰면서 그 문장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 부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더 이제 형용사를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는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형용사를 더 설명해 주는 게 한마디로 한국말에서는 부사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부사인데 이 부사가 문장이야. 그럴 때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외우면 제일 좋은 방법은 to a point where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우고 그 where 뒤에는 그냥 문장이 뭐 그냥 완벽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t's not healthy 건강하지 않아. 그 자체로도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관계부사 뒤에는 where라는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it's not healthy, 뭐 it's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뭐 아무 문장이나 완벽한 문장을 붙이고 근데 그 앞에 to a point where랑 같이 쓰면서 용 같이 외우면 돼요. 수거처럼. 그러고 나서 그 형용사를 수식한다. 근데 문장이 그 부사 역할을 한다. 이게 한마디로 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외울 때 그냥 to a point where 이렇게 외우고 뭐 여기서 요 문장 전체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장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 학생들이 그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to a point where it's not healthy insanely 미칠 듯이 경쟁심이 강해. 이제 요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부사라는 건 굳이 안 써도 그 앞에 문장을 보세요. 뭐 원래 학생들이 미칠 듯이 경쟁심이 강해 라고 끝날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경쟁심이 강해. 이제 이 문장을까지를 하고 싶은 거야. 한국말로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요런 문장을 딱 외우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 a point where it's not healthy. 그러니까
요 문장 전체 오늘 강의에 요 문장만 외워도 아주 큰 거 얻어 가시는 거니까 요 문장 반드시 외우는 걸로. 그러니까 써보시고 계속 외우다 싶을 정도로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암기도 쉽고 입에서 말로도 안 됐던 게 글로 쓸 수 있으면 말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라이팅의 글쓰기의 힘인 거 아시죠? 오케이. 자, 본문으로 와서요. This allows you to differentiate yourself from the rest. 자, 여기서 allow 이 목적어 to 부정사 요것도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하는 구문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allow you to differentiate.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그 구조고요. 그리고 나서 이 differentiate 뭐뭐를 차별을 두다. 근데 보통 이 뒤에 이제 그 전치사가 from이 오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한국말로도 해석을 해도 그 나머지로부터 당신을 차별을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요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differentiate 요 동사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죠. 일상에서 차별을 두다. 어떻게 남들과 나를 차별을 둔다. How can I differentiate myself? 그러니까 from the rest. 요거는 생략이 가능해도 되죠. 문맥상 회화에서 만약에 쓴다면 그러니까 또 얘는 how can you differentiate yourself? 너는 너를 자신을 어떻게 좀 남다르게 남들과 비교해서 좀 특별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서 differentiate도 많이 쓰는 동사니까 이번에 요렇게 정리해서 내 걸로 내 동사로 만드는 걸로.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가져온 케이스 스터디는 이 제약회사 업계, 그러니까 영어로는 pharmaceutical industry, 그러니까 pharmaceutical 이게 너무 길어서 보통 그냥 pharm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발음상 주의할 거는 그 스펠링에는 R이 있지만은 이게 묵음 처리되고 그냥 pharma 또는 pharmaceutical industry 이제 요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코비드 그 위기를 겪으면서 제약 회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봤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 평상시에도 이 제약 회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 회사들이 그 competitive analysis, 그 경쟁 분석에 열혈을 쏟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는 이 제약회사라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약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있는데요. 근데 이 실제로 이 산업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제약회사 이 분야가 굉장히 나름 독특한 그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이라고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인더스트리를 재미로 우리가 교양적으로 그냥 교양 상식인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제가 가져온 여기 예문을 보시면은 그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하면 뭐뭐에 기여하다 요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수거로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this industry, including R&D 하면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Patent Protection, 그러니까 Market Access and Pricing.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그 several factors 하면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근데 contribute to 뭐뭐에 공헌하다, 기여하다, 그쵸?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발음 competitiveness 요게 발음이 살짝 한국 사람한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첫 번째 T 발음은 그냥 R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competitiveness. 그러니까 첫 번째 T를 R로 발음을 하시고 competitiveness. 오케이? 그리고 NESS 이거 요거를 자꾸 한국 분들을 많이 요거 발음상 그 니스라고 발음하는데 니스가 아니라 ness. 그래서 competitiveness.
오케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그 외국 사람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발음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경쟁 그 경쟁이 있는데 어떤 거냐? 이 인더스트리의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R&D 하면 뭐 Research and Development 하면 뭐 연구 개발 그리고 Patent Protection 그 특허 그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Market Access 그러니까 시장 뭐 진입 그리고 뭐 프라이싱 가격 요 특징을 다 보면은 우리가 코비드 그 위기를 겪으면서 진짜 이 제약 회사들이 이런 걸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진짜 그랬고 그리고 또 어떤 약은 어느 나라에 되고 막 이런 마켓 액세스 이런 것도 항상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R&D에 워낙 돈을 많이 그 자본과 시간을 투여하기 때문에 이 특허 보호 이것도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산업 그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이유로 특히나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서로 간에 뭐 어떤 거를 개발하고 어디에 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경쟁자 분석에 이래서 굉장히 그 열을 쏟는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contribute to 요거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뭐 요거를 그러니까 일상생활로도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동사 그 수거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문장은 Your hard work really contributes to the well-being of family. 자, 당신이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그런 그러니까 잘 사는데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2월이 이제 이런 원래 또 벌써 마지막 달이고 이제 감사회를 표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아빠든 뭐 남편이든 또는 약간 문장을 살짝 바꿔서 뭐 contributes to the well-being of our team 이러면 아니면 내 보스한테 뭐 이런 감사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습상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번 주제는 그 MBA 그 생존 법칙 세 가지 요렇게 해서 마칠 거고요. 그냥 요거는 정말 재미있는 제가 이제 MB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다고 그때 느꼈던 요런 법칙들이 이렇게 생각이 계속 뭐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한 그 특히 과목이라 또 일종의 약간 교양 상식도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유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새로운 주제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for watching and study hard.